저번에 어디까지 했어? 그 540번 가능하고요. 540번까지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공간잡기 69번까지. 질문? 540번. 240번? 귀때기가 가렵네? 가운데가 못하고 구 모양의 에드벌룬 지면에 생긴 장축과 단축의 길이가 13대 12인 타원일 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쐈을 때 여기 타원이 이렇게 생기지. 이 타원을 그렸을 때 장축과 단축의 비가 13대 12라는 거잖아. 여기 13K라고 하고 여기 12K라고 해보면 되겠지. 지면과 수직으로 서 있는 나무의 그림자가 10cm이다. 나무의 높이를 구하시오. 깜짝이야. 얘가 이거 단축은 내가 똑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이 12K라고 하면 얘도 반지름이 12K야, 그렇지? 그럼 내가 이렇게 이거를 정면에서 본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정면에서 본 그림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원처럼 보일 거고, 여기는 24K겠지? 반지름 12K.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얼마냐면 26K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줘. 이렇게 그어줘. 그럼 여기가 24K고 5대 12대 13에 의해서 여기는 10K 되겠지. 된 거야? 네. 그럼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자, 뭐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저 세타에 뭘 배울 수 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뭐냐면 똑같은 각도에 대해서, 똑같은 세타에 대해서 여기가 11대 이 높이 구하시는 거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탄젠트가 필요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 네. 그럼 탄젠트가 얼마야? 5분의 12 맞아? 5분의 12. 그러니까 얘는 얼마? 10 곱하기 5분의 12. 얼마? 24. 됐어? 네. 또 저번에 지금 못하는 거 또 해줘. 어. 네. 526번. 저번에 기하를 안 해서 저번에 질문 못한 게 아니고, 근데 오늘 질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지? 자,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 그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기둥이 있대. 그러니까 여기 AB가 있는데,
그때 성분 A-B-의 길이를 구하시니까 여기 A 다시네, 그렇지? 여기 정사형을 시킨 거고 원래 여기 AB가 있는 거지. 그때 AB 사이 거리가 8이라고 돼 있어. 8. 출점 사이 거리가 8. 됐지? 근데 이게 타원의 초점이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 지금 얘네들이 이 타원의 초점. 그러면은 타원의 초점이면 봐봐 여기가 초점 AB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8이라는 얘기는 유렬작도가 4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냐면 반지름이 4야. 여기가 4야. 반지름은 우리가 얘랑 똑같은 거죠 지금 내렸을 때 맞아? 단축은 반지름 똑같아. 근데 여기가 4고 여기가 4니까 우리가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잠깐만 여기가 얼마? 여기가 4고 4는 4를 쓰이지. 그리고 여기가 뭐랑 같다? 요 장축 여기랑 같다. 4를 되는 거야? 네. 그러면은 얘는 요 길이가 실제로 얼마야? 요 길이 여기 전체 여기 끝에서 끝까지 간 거.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끝에서 끝까지 간 거는 8루트 2지. 네. 그러면은 걔가 이 8루트 2라고 하는 길이가 밑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요 양쪽 끝이 될 거 아니야? 끝에서 끝까지. 알지? 그러면은 요거 연장을 이렇게 해서 이 센터를 구해보면 되겠지. 센터를 구했을 때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8루트 2일 때 여기가 얼마? 내려서 여기가 얼마? 지금 길이가 얼마였지?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근데 8이 얼마가 되는 거야? 뭐 이상한데? 여기 8루트가 아니면 왜 8이지? 8루트 끝까지지.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지? 여기 8이야.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는 1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저런 세타에 대해서 8은 얼마로 갈 거냐라고 하면 8은 얼마로 갈 거냐라고 하면 AB의 길이에다가 뭘 곱해주면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A 다시 B 다시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얼마? 8이고 이거 얼마? 1이니까 4루트 2가 되겠지. 된 거지? 또 딴 거. 937. 37. 반구가 이렇게 있어. 반구가 있고 그림이 좀 거지 같긴 한데 대충 그릴게. 얘를 여기다가 정사형 시켰을 때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지. 맞지? 정사형 시켰을 때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야. 자, 너네 봐봐. 반구가 이렇게 있어. 반구가 이렇게 있어.
이걸 위에서 쏘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정사형 그냥 원이야. 그러니까 9를 정사형 시키나 반구를 정사형 시키나 똑같지? 반구를 위에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면 맞지? 근데 걔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을 해봐. 돌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떤 모양이 될 건지 정면에서 본 그림 이렇게 해서 단면도 이렇게 본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가 약간 돌아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원을 그려볼게. 원을 그려서 반을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걸 위에서 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반구가 아니고 그냥 그 정상적인 구였으면 이거의 지름이 여기까지 있어서 그렇지? 요게 이렇게 정사형이 됐을 텐데 맞지? 근데 이거를 얘를 갔으니까 얘는 어때? 안쪽으로 좀 말려서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요 부분은 줄어들고 요 부분은 줄어들지 않지. 요 부분은 왜냐면 요게 와서 그대로 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반구를 기울여서 정사형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절반은 그냥 원이 되는 거야. 얘랑 똑같은 원이 되는 거야. 절반은 줄어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위에서 본 그림을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걸 위에서 본 그림을 그러니까 정사형을 이렇게 평면도 이렇게 그려본다고 치면 왼쪽은 똑같은 거야. 왼쪽은 그냥 원과 똑같아. 왼쪽은 뭐라고? 원과 똑같아. 근데 오른쪽은 줄어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안쪽으로. 이게 반구를 이렇게 회전시킨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반구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위에서 본 그림을 생각하는 거지. 위에서 본 그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반구를 돌리면 결국에 얘는 이 길이는 그대로인데 이 좌우로 길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줄어드는 거야. 이해되지, 그렇지? 그래서 정상을 그릴 때는 반쪽은 정상적으로 그리고 반쪽은 줄여서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상태를 계산을 좀 해볼게. 그러니까 얘는 원이야. 얘는 타원이지. 그치? 왜냐면 너네 원에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얘를 줄여서 이렇게 줄여주면 뭐가 된다고 배웠어? 타원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타원이 되는 건데 문제는 얘가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타원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딱히 배운 적이 없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너네 이게 만약에 넓이가 이게 3이라고 생각해봐. 넓이가 이걸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3등분해서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얘를 압축시켰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넓이가 당연히 얼마겠어? 넓이가 1이겠지. 3분의 1로 줄여주면. 그러니까 이걸 원이라고 생각하지 마. 삼각형이라고 생각해봐. 삼각형이야. 밑변은 그대로야. 높이를 3분의 1로 줄였어. 그럼 넓이도 3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원이라고 다르지 않지? 그치? 절반으로 줄였으면 한쪽 남겨놓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좌우도 절반으로 줄이고 위아래도 절반으로 줄이면 절반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야. 한쪽만 줄였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게 얼마큼 절반으로 줄였으면 넓이도 절반 3분의 1로 줄였으면 넓이도 3분의 1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요 길이가 얼마인지 찾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게 정사형 돼서 여기로 갔을 때 요 길이 얼마 되는지를 찾으면 요것 때 요것이 이제 넓이 b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맞지? 아니면 그냥 얘를 절반을 잘라 이렇게 그럼 내가 얘는 온전히 원이 된다 그랬지? 얘가 아니고 실제로 얘는 정사형 되지 않아. 정사형은 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반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된 이 반원이 정사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원 그대로 가서 유지가 되고 얘가 정사형이 되기 때문에 그치? 이렇게 줄어든다. 타원 모양으로 돼. 이런 거요.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9의 반지름이 얼마야? 2야.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의 넓이는 2파이지? 2분의 4파이니까. 그치? 파이를 제곱 2분의 1에서 2파이. 그럼 얘는 얼마냐? 라고 하면 얘 원래 넓이는 2파이야. 그치? 얘가 2파이고 똑같은 반원이야. 그치? 근데 걔한테 뭘 곱해줬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줬다. 세타가 얼마나? 30보다. 그렇지. 됐지? 그래서 요 넓이가 2파이고 요 넓이가 루트 3파이고. 되는 거지? 네. 또 다른 거. 단제. 다 한 거지?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공간좌표 저번에 좀 했었지? 공간좌표. 저번에 내가 어디까지 해보라고 했었던 거야? 공간좌표에서? 969번까지. 거기까지는 뭐 없는 거지? 네. 우리 70번 풀어볼게. 여기 문제 하나밖에 없지? 급하게 하나를 풀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될 텐데. 그 좌표 공간상에서의 정사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게 문제 하나밖에 없어서 풀기가 좀 그런데, 그 공간상에서 자, 이 yz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돼 있어. 항상 공간에서는 직육면체 그려갖고 보면 좀 편하다 그랬지? 내가 설명할 때는 좀 잘 이해가 될 거야. 이 점의 좌표가 A, B, C라고 해볼게. 그럼 얘를 yz 평면에 정사형 시킨다는 얘기는 이 점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치? 맞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x 값이 0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그 AB를 yz 평면에 정사형 시키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냥 x 값을 0으로 만들겠다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AB의 길이와 걔네들 정사형의 길이를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니까 당연히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렇게 풀면 돼. 해봐.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얘를 y 평면에 정사형 시킨 거야. 그 다음에 유형 4번 최단거리 해볼 건데,
xy 평면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됐지? 그러면은 잘 봐. 그 XY 평면이 이렇게 있어. XY 평면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A 점이 XY 평면의 위쪽에 있고 B가 XY 평면의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그냥 직선 그으면 끝이야. 맞지? 근데 만약에 XY 평면의 한 놈이 A가 이거의 위쪽에 있고 B도 이거의 위쪽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왔다가 가야 되는 거지. 점 P가 있어서. 그치?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너네들이 그 우리가 고1 때 했던 내용처럼 대칭 이동 시켜갖고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당연히 대부분 이런 문제일 거라서 애들이 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푸는데 사실 가끔 낚시하는 문제들이 있거든.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해볼게. 그럼 우리가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z표를 바꾸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거 보면 이해가 될 거야. yz 평면 이거지. 그럼 위에 있는 건 밑으로 끌어내릴 거잖아. 이렇게 끌어내릴 거잖아. 그럼 누구 보고 바뀌어? z표 보고 바뀌지. 맞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호 얘 하나를 바꿔줘. 그럼 얘는 3, 이렇게 되고 얘는 하나를 내려. 하나가 얘를 보고 바뀌겠지. 둘 중에 아무나 바꿔주면 돼. A를 바꾸든 B를 바꾸든. 그렇지. 그럼 얘는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지 이제. 요게 최단거리가 되는 거지. 대칭 이동을 시켜서. 근데 이거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가끔 애초에 문제 설정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럼 얘는 대칭 이동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 애초에 이 평면에 대해서 위아래로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XY 평면이기 때문에 XY가 아닌 Z의 부호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의 부호가 서로 어때? 같으면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고 다르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맞지? 근데 얘는 물론 같기 때문에 이동을 시켜서 한쪽을 반대편을 보내야 그었을 때 중간에 있는 0점을 지나겠지? 맞지? 그거 생각하면 되고 이거 보호 확인해야 돼. 반드시. 가끔 낚시하는 문제도 있어. 대칭 안 해야 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온다. 그 정도만 조심하면 큰 적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형 5번 내분점과 외분점을 해볼게. 내분점과 외분점은 똑같아. 공식은 똑같은데 다만 점이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너의 내분점 공식이 평면에서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잖아. 그치? 그리고 y좌표는 똑같이 my2 플러스 ny1이잖아. 그치? 그치? 똑같아. 그냥 z랑 추가되는 거 말고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풀면 된다. 맞지? 저렇게 풀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당연히 공식을 가능하면 쓰지 않고 푸는 거야. 알겠지? 최대한 공식을 쓰지 않고 푸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578번 칸 나와서 푸는 거 기억하는데 578번은 뭐라고? 뭐가 기억이 안 나? 미친놈인가?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야? 어? 네가 친구랑 돈을 모아서 케이크를 샀어. 어? 예. 근데 네가
케이크 뭐 예를 들어서 8,000원인데 이거 5,000원 되고 친구가 3,000원 됐어. 안 뛰가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그치? 그러면은 나는 똑같이 내가 돈 낸 비율대로 나눠서 먹어야 되겠지. 그럼 몇 조각을 나눠야 돼? 8조각. 그지? 그럼 그 중에 넌 몇 개 갖고 갈 거야? 그거랑 그거잖아 그냥. 그거랑 되잖아. 그거 똑같아. 나 분필이 없어갖고 분필 좀 갖고 올게. 예. 자, 좌표 공간 3에서 2점 P가 6, 7, A가 되고 그 다음에 Q가 P야. Q가 4, B, 9가 된대. 그치? 그때 얘를 2대 1로 내부하는 점의 좌표가 2대 1이면 순서 중요해. PQ의 2대 1이니까 2대 1이지? 그럼 몇 등분 해야 돼? 2대 1이니까 3등분 해야 돼. 3등분 해야 두 개 하나 나눠갖는 거지? 내가 3등분 한 거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2, 5, 14. 된 거지? 이거 왜 불러는 거야? 어? 왜? 외분이야? 다시 써. 왜 내분이 아닌 거야? 봅시다. 그러면은 2대1 외분이면 어떻게 돼야 돼? (2 대 1) 이렇게 외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전 P가 6, 7, A 4, 단독적인 갈수록 심해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2, 5, 14. 그럼 2대 1 이렇게. 그럼 이 길이가 같은 거지? 2대 1이니까. 네. 그러면은 크기와 방향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여기서 갈 때 x가 이만큼 줄었지? 네. 그럼 실제로 이만큼 줄었지? 그러니까 이게 2가 아니었으면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얼마큼 줄고 얼마큼 줄어 혹은 늘어. 그래서 뭐가 됐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거와 이거의 중점 이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맞지? 어쨌든 1만큼 줄어든 거야. 왜냐면 전체가 2만큼 줄었으니까 얘 얼마겠어? 6이겠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일로 갈 때 5만큼 늘었지? 여기서 일로 갈 때 5만큼 늘었지? 여기서 일로 갈 때 5만큼 늘어야 돼. 5만큼 늘어서 9니까 A가 4 나오겠지. 맞지? A, B를 뭐 저렇게 구해주면 되고 만약에 나는 저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냥 공식에 넣으면 돼. 맞지? 근데 공식에 이렇게 넣으면 이거 그냥 딱 봐도 어때? 하기 싫다 그지? 그래서 가능하면 판 나눠서 하면 되고 평면은 그래도 두 개니까 좀 참고하겠는데 얘는 그냥 판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
그래서 하나 더 해볼게. 그 유형 6번도 내분조 외분점인데 그 활용 문제라고 돼 있고 이거 하나 해보자. 588번은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적합 하는 거 전에 우리 했던 거랑 똑같아. 그냥 제자가 늘어난 것 뿐이야. 해보고 기억 안 나면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해. 자, 587. 자, 내점 A가 마이너스 2,4,1이고 바로 그림 그래서 해보자. 이게 평사래 평사. 그 다음에 B가 2,3,7이고 C가 이거 요따 쓰면 안 돼. A 이렇게 가는 거라 그랬지. C가 5, 마이너스 1,3이고 A, B, C A 더하기 B 더하기 C 합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그 푸는 방법이 두 개 있다 그랬지? 첫 번째는 요거 맞지?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 그러니까 벡터라고 생각하면 요 벡터랑 요 벡터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얘랑 얘 벡터 같다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너희들한테 1학기 설명할 때는 그냥 크기가, 길이가 같고 방향성이 같으니까 x가 3 증가하면 쟤도 x 3, 뭐 y가 4 증가하면 y도 4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벡터를 배웠잖아? 같은 벡터야? 그래서 벡터 같다라고 보면 끝이지. 그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중선이 일치한다. 중점이 일치한다. 그치? 중점이 일치한다. 이거를 풀어도 되는 거지. 뭘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벡터를 배웠고 벡터 단원을 배운 이상은 당연히 뭘로 푸는 게 좋겠어? 이걸로 푸는 게 기본적으로 조금 더 계산이 좀 쉽고 빨리 나올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 BC 벡터가 뭐랑 같다? A 벡터랑 같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일로 갈 때 x가 3 증가했고 y가 4 감소했고 z가 4 감소했지? 그럼 여기 똑같이 이용되는 거지? 그래서 3 증가했으니까 여기 1이고 4 감소했으니까 0이고 4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고 더해주면 답이 마이너스 2겠지.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유형 7번. 구의 방정식. 나는 궁금한 게 얘네들이 그 단원을 삭제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구의 방정식을 왜 남겨놨을까? 재미있을 거. 아니 그런 거면 평면의 방정식을 남겨놨으면 좋았는데 평면의 방정식을 안 남겨.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문제를 사실 평면의 방정식으로 풀거든. 근데 나도 살짝 걱정이 되는 게 평면의 방정식을 안 쓰고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써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거든 여기. 그걸 안 쓰고 우리 그냥 배울까? 예. 그냥 배울까? 구의 방정식 문제 하나 풀고 평면의 방정식이 어떤 건지 살짝 설명을 해주고 근데 그 쓰진 않을 거야. 그래서 교과 과정에 없는 걸 쓰는 게 그래. 자, 구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이랑 똑같아서 어차피 부정사의 거리 공식을 쓰고 끝나는 거라서 이거야. 이게 다야 그냥. 간단하지? 이 구의 방정식. 맞지? 그리고 중심이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구의 방정식. 중심이 얼마? A, C고 반지름이 I겠지. 딱히 유도하진 않아도 되는 게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를 쓴 거야. 그치?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른 것 같다. 중심으로부터 구 위의 점까지 거리가 같다를 쓴 거기 때문에 하면 되고 그 592번 볼게요. 592번. 자, 이게 어떻게 푸는 거냐면 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이렇게 단면을 자른 거지. 그럼 단면에 너네 구가 이렇게 있으면 단면이 무조건 원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르면 대충 이런 모양이 돼서 타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거 생각하지 말고 너네들 실제로 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수박 있어. 수박을 먹을 거야. 잘랐어. 단면이 뭐야? 원이지. 수박의 단면이 타원이 나오게 자를 수 있어? 세상에 그런 능력자는 없다, 그지? 맞지? 그치? 수박은 어떻게 잘라도 단면이 원이야. 그치? 뭐 수박이 뭐 길쭉하게 생긴 수박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구는 어떻게 잘라도 단면은 무조건 원밖에 안 나와. 절대로. 알겠지? 그럼 얘도 원이란 말이야. 그럼 이 원에 뭘 구해줘야 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정면에서 본 그림을 생각해 볼게요. 정면에서 본 그림은 당연히 원처럼 보일 거고 이 평면은 직선처럼 보이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현의 길이를 구해주면 이것이 단면의 반지름이 되는 거야. 단면이 뭐가 된다? 반지름. 구가 6길이가. 6길이. 그래서 이거는 구의 반지름. 이거는 뭐다? 구의 반지름. 우리는 뭘만 구해준다? 6길이만 구해주면 된다. 근데 봐봐, 너네 그 문제가 지금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XY 평면인 거야. YZ 평면이구나. 이게 YZ 평면인 거야. 그럼 저 점으로부터 YZ 평면까지 이 거리는 얼마가 될 거냐면 이거 얼마겠어? X 값이겠지? 네. 절대값. 그렇지? 왜 그런지 이해되지? 이건 직육면체 그림은 대본이 이해돼. 이 점으로부터 YZ 평면까지 이 뒤에 있는 평면까지 거리는 당연히 6일이지. 6일은 무슨 값이야? 이 점의 x 값이지. 그렇지? 그래서 x 값을 물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고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6일이 나오고 피타고라스 써서 단면의 반지름을 구해주면 단면은 원이니까 파이 r 제곱 해주면 원의 넓이가 나오는 거지. 맞지? 지금 몇 분이지? 44분. 자, 그래서 숙제는 그 9까지 풀어보면 돼. 유형. 그러니까 끝까지 풀어와. 여기 1단계라서 쉬울 거야 아마. 자, 1단계까지 풀어와. 597번까지. 알겠지? 평면의 방정식이 뭔지 짧게 보여주고 집에 가자. 우리가 직선을 표현할 때 보통 뭘 해주냐면은 직선을 표현하고 싶으면 평면에서 직선을 표현할 때 평면에서 직선을 표현할 때는 뭐가 핵심이냐면 기울기가 핵심이지. 기울기를 뭘 해? 방향성을 구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 정점으로 위치를 잡아주는 거지. 기울기를 방향성을 잡아주고 정점으로 위치를 잡아주는 거야. 그렇지? 근데 공간에서 그런 평면을 표현할 때는 기울기라는 게 없어. 왜냐면 우리가 평면은 기울기가 없지. 평면 이거 하나잖아. 이 평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이 무수히 많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두 점을 찍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 그렇지? 그래서 이 공간에서 평면을 표현할 때는 방향성을 뭘로 표현할 거냐면 법선 벡터를 표현할 거야. 법선 벡터로 방향성을 표현할 거야. 왜냐면 평면이 있고 평면 위에 있는 수많은 직선들은 기울기가 모두 다르지만 그
그 수많은 직선들과 수직한 단 하나의 법선은 기울기가 아니 방향성이 하나밖에 없지. 그렇지? 그래서 이 공간 어떤 하나의 공간에서 이 평면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향성은 뭐가 된다? 법선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가 칠판이라고 하는 평면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이 법선 말고는 우리가 이 평면을 표현할 수 있는 방향성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법선 벡터를 통해서 방향성을 표현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평면이야. 평면 알파라고 하자. 평면 알파 위에 그 x1, y1, z1이라고 하는 점을 얘가 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됐지? 그리고 이 법선 벡터를 우리는 A, B, C라고 하는 위치 벡터를 표현해 줄게. 괜찮지? 그지? 그러면은 너네들이 이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x, y, z라고 하고 우리는 이거에 뭘 구하는 거야? 자취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고정점이고 정점이야. 이거는 정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1, 2,3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주어져 있는 정점이라고 그렇지? 그 얘는 변수지. x, y, z 변수고 이 x, y, z가 바뀌면서 자취를 만드는데 그 자취를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할 거냐면 이 점을 P라고 할게. 이 점을 뭐라 할까? A라고 할까? 자, PA라고 하는 벡터는 우리가 당연히 뭐야? 저 법선 벡터와 당연히 수직하겠지. 왜냐면 저기 법선이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 그러면은 이게 수직한다는 얘기는 내적값이 0이라는 얘기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써볼게. AP라고 하는 벡터는 뭐가 될 거냐면 x-x1. 그러니까 AP라고 하는 벡터는 OP-OA 벡터잖아. 그렇지? 그걸 그대로 쓰는 거야. 그 벡터를 얘한테서 얘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y-y1, z-z1 하고 내적 ABC 이게 얼마라고? 0이라고. 그래서 A의 x-x1 플러스 B의 y-y1 플러스 C의 z-z1는 0이다. 이것이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x1, y1, z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A, B, C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y, z의 개수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표준형이고 일반형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일반형, 얘가 표준형. 이해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실제로 평면의 방정식을 공부를 하면 여기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좀 풀기 편한 것들이 존재를 해, 실제로. 그치? 우리는 저기까지는 교과를 삭제가 되었고 하진 않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좀 익혀놔. 알겠지? 언제 써먹을 수도 있어. 51분인데 봅시다.